안녕하세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이현진이라고 합니다. 다들 자바 기반으로 웹 개발을 하시는 분이라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대부분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GDSC에서는 대부분 다 Node.js나 이런 걸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혹시 자바 개발자가 계실 수도 있고 또 이미 다 배운 부분이라도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발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주제이긴 한데 이제 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나타나게 됐는지 이런 걸 설명하면서 아무래도 자바 객체 지향에 대한 설명이 좀 더 길 것 같아요. 그 부분 고려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란 그림과 같이 여러 라이브러리들이 구성하고 있는 일종의 패키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스프링 부트, 스프링 데이터, 스프링 클라우드, 스프링 시큐리티, 스프링 배치 등등 여러 개발에 필요한 편리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중요한 라이브러리 2개만 설명드리자면 스프링 부트는 스프링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라이브러리고요. 스프링 데이터는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스프링 데이터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라이브러리들은 개발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스프링 부트와 스프링 데이터는 엄청 획기적인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스프링 프레임워크 사용 시 기본적으로 추가하여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프링 부트의 경우에는 톰캣이라는 와스 서버를 이미 얘가 이 라이브러리 내에 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편리한 웹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스프링 데이터는 보통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서 같이 JPA랑 연동해서 사용할 경우 스프링 빈 등록 기능과 함께 사용하면 어노테이션 하나만으로도 복잡한 관계형 테이블을 보다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바 언어의 가장 큰 특징은 모두 아시다시피 객체 지향 언어라는 점입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을 객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인데요. 이 개념은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객체로 치환할 수 있고 그 객체들끼리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함으로써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특징으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추상화, 캡슐화, 상속, 다형성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특징은 다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현실에 존재하는 자동차라는 것은 프로그래밍에서 자동차 인터페이스라는 객체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의 속성들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역할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에는 엑셀, 브레이크 등이 있고 또 주행 기능, 깜빡이 기능 등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자동차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다면 구현은 어떻게 할까요? 구현은 바로 이 자동차 역할을 그대로 가진 어떤 그걸 구체화해주는 구현체들을 찍어내는 결과물입니다. 위에 예시대로 아우디 클래스나 벤츠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 현대나 기아 클래스들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다형성의 개념은 아우디가 됐든 벤츠가 됐든 모두 엑셀, 브레이크, 주행 기능, 깜빡이 기능 등 자동차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러한 기능들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우디와 벤츠는 주행 방식과 깜빡이 작동 방식 등이 다를 수는 있지만 둘 모두 자동차의 역할인 주행과 깜빡이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보면 아우디를 아우디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자동차라고도 부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리해보자면 객체 지향은 역할을 정의해주는 인터페이스와 그것을 상속받아 구현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분리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어떤 점이 좋을까요? 앞선 설명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장점이 다형성이라고 했었는데 그 이유는 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역할과 구현을 철저하게 분리했기 때문에 객체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역할 또 자동차가 어떤 것인지만 파악하고 있으면 아우디나 벤츠가 그 기능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 회사들의 기술을 알지 못하더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어도 사람들은 아우디를 타다가 벤츠를 타기도 하고 벤츠를 타다가 마세라티나 람보르기니를 타기도 하죠. 그냥 사람들은 엑셀을 밟으면 앞으로 간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춘다 등만 알아도 되고 아우디가 어떤 기술을 통해 그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지는 몰라도 됩니다. 프로그래밍적 차원에서 말하자면 클라이언트가 실제로 접근하는 클래스가 인터페이스에만 의존되어 있다면 아우디에서 벤츠로 구현 방식을 바꾸어도 클라이언트는 여전히 기존의 코드를 통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코드를 새롭게 익힐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개발자는 구현체만 갈아 끼우면 된다는 점에서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러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립한 분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방학 때 열심히 읽었던 로버트 C. 마틴 님이 객체 지향 설계의 기본 원칙을 5가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객체 지향 설계의 5가지 원칙은 솔리드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 단일 책임의 원칙은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어떤 클래스가 하나의 책임을 가질 경우 추후에 문제가 생기거나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살펴봐야 할 클래스를 명확하게 잡아낼 수 있게 해준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방 폐쇄 원칙은 프로그램 개발 시 확장은 용이하게 수정은 잘 하지 않도록 미리 설계 시부터 설계해버리는 원칙입니다. 앞서 말한 자동차를 구현하는 경우 사용자가 아우디에서 벤츠로 갈아탄다면 벤츠 클래스를 새롭게 생성하여 구현체를 갈아 끼우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코드 수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리스코프 지안 원칙은 하위 타입, 즉 상속을 받는 자식이 상위 타입 부모를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적절한 레벨의 모듈 객체들로 분리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맞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구현체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은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그 응집도를 잘 고려하여 사용자의 목적과 요구 사항에 적합한 인터페이스만을 제공하도록 인터페이스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운송수단이더라도 단순히 운송수단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보다는 자동차 인터페이스와 자전거 인터페이스로 좀 더 세분화시켜서 구분하여 설계하면 그 응집도가 높아지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보다 적절한 구현체를 설계할 수 있겠죠. 마지막 의존 역전 원칙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코드는 인터페이스에 의존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클라이언트 코드가 인터페이스에만 의존한다면 사용자는 그 역할을 한번 익혀두면 구현체가 바뀌어도 새롭게 익혀야 할 내용이 없지만 클라이언트 코드가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게 될 경우에는 구현체가 바뀔 때마다 사용자가 새롭게 배워야 할 내용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도 뒤에서 이어집니다. 앞서 설명한 솔리드 원칙을 준수한 프로그램은 잘 설계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그런 프로그램을 설계한 개발자는 좋은 개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개발자가 되는 것이 스프링과 어떤 관련이 있냐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 순수한 자바를 통해 개발한 프로그램과 스프링을 사용한 프로그램을 빗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바만으로는 솔리드를 완벽하게 준수한 프로그램 설계가 어렵습니다. 이를 스프링이 간단한 방법으로 또 일단 스프링은 개발자 입장에서만 봐도 매우 편리한 기능들을 여러 제공해 줍니다. 위에 코드는 보이시는 코드는 스프링을 사용하지 않고 구현한 주문 서비스를 수행하는 클라이언트 코드입니다. 주문 생성 기능을 위해 필요한 회원 저장소와 할인 정책을 생성함으로써 내부의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한 회원 저장소와 할인 정책을 생성한 부분입니다. 코드 설명을 드리자면 멤버 레포지토리라는 것은 회원 저장소의 역할을 하는 인터페이스이고 디스카운트 폴리시라는 것은 할인 정책을 정의하고 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또
메모리 멤버 레포지토리는 회원 저장소의 구현 방식을 로컬 메모리를 할당받아 사용하도록 구현해놓은 구체적인 클래스이고요. 픽스 디스카운트 폴리시는 할인 방식을 고정 금액 할인으로 하도록 구체적으로 구현한 클래스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해당 코드가 솔리드 원칙 중 의존 역전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코드를 들여다보면 이미 메모리 멤버 리포지토리와 픽스 디스카운트 폴리시라는 구체적인 클래스 구현체에 의존하고 있음으로써 인터페이스에만 의존해야 된다는 의존 역전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만약 위의 코드가 인터페이스에만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회원 저장소와 할인 정책의 구현 방식이 설명되지 않아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자, 이제 사용자 요구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경 사항은 회원 저장소 구현 방식을 로컬 메모리에서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변경 사항은 할인 정책을 고정 금액 할인에서 고정 비율 할인으로 변경하도록 해보았습니다. 변경 사항에 따라 위의 코드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의존 역전 원칙을 위배하고 있고 여기서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코드인 서비스 클래스 내의 코드를 직접 수정함으로써 개방 폐쇄 원칙까지 위반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스프링 없이 순수한 자바 언어로만 개발할 경우 객체 지향 원칙을 완벽히 준수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무언가가 더 필요한데요. 여기서 스프링이 등장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특징과 이로 인한 장점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프링은 어노테이션을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즉 클래스나 속성, 메서드 위에 어노테이션을 하나만 붙여줌으로써도 어떠한 기능이나 객체 등록이 가능하니까 개발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겠죠. 또 스프링의 특징 중 하나는 제어의 역전입니다. 기존의 코드에서는 개발자가 객체를 직접 필요한 곳에서 구현체를 생성하여 사용함으로써 개발자에게 객체 제어권이 있었다고 한다면 스프링은 필요한 객체들을 스프링이 알아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어권을 스프링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스프링이 관리하는 객체를 스프링 빈이라고 하고 이를 모아둔 하나의 컨테이너를 스프링 컨테이너, IOC 컨테이너, DI 컨테이너 등으로 부릅니다. 스프링 빈 등록 방법은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 어노테이션에는 어노테이션 컴포넌트나 컨트롤러, 서비스, 레포지토리, 엔티티 등이 있습니다. 또 사용자가 직접 개발한 어노테이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스프링의 특징 중 나머지는 DI의 의존 관계 주입이 있습니다. 위에서 등록한 스프링 빈들을 적재적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존 관계를 자동으로 주입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스프링은 이를 자동으로 주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이 또한 어노테이션을 통해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어의 역전과 의존 관계 주입을 통해 스프링은 다양성을 극대화하여 구현을 더욱 편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구체적인 코드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위의 코드는 앞서 구현한 주문 기능을 스프링을 통해 구현한 코드입니다. 회원 저장소와 할인 정책에 대한 인터페이스와 구현체를 스프링 빈으로 등록하여 스프링이 관리하도록 한 결과 그 둘의 역할만을 명시한 인터페이스에만 의존하도록 하여도 스프링이 관리하는 스프링 컨테이너 내에서 해당 인터페이스에 대한 의존 관계가 있는 구현체를 알아서 찾아 기능을 구현해 줄 것이기 때문에 기존과 같은 널 포인터 익셉션이 일어날 위험이 없습니다. 물론 의존 관계 또한 스프링 어노테이션을 통해 자동으로 주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위의 클라이언트 코드는 인터페이스에만 의존함으로써 의존 역전 원칙을 잘 준수하였고 그 구현 방식을 무엇을 하든 해당 구현체 의존 관계만 변경해주면 되기 때문에 개방 폐쇄 원칙 또한 잘 준수하였습니다. 조금 더 좋은 개발자에 한 걸음 다가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바 개발자들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기능들은 무수히 많고 또한 스프링 부트나 스프링 데이터 등의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편리함은 이루어 말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저는 강의 중 추천을 받은 토비 스프링이라는 책을 읽어보고는 있는데요. 자바 웹 개발자분들이시라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매력을 가진 프레임워크인 스프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근데 내용이 워낙에 방대하고 어렵다 보니까 저는 아직 헤매서 다 많이 읽지는 못하고 있었는데요. 언젠가는 완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책이라서 추천드려 봅니다. 저보다 더 개발 경력이 많으신 GDSC 여러분이라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강의 중에 추천받은 책이고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사실 인프론의 스프링과 또 그 스프링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ORM 기술에 대한 좋은 강의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